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NBA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NBA 사무국이 2020년 NBA 드래프트 날짜로 11월 18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는 빌리 도노번 감독을 연장 계약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시카고 불스와 필라델피아 식서스가 도노번 감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천시 빌럽스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감독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NBA 사무국이 이번 시즌 NBA, 올 NBA 디펜시브 팀, 퍼스트 팀, 세컨드 팀을 발표했습니다. 퍼스트 팀에는 야니스 안테토쿤보, 앤서니 데이비스, 벤 시몬스, 루디 고베어, 마커스 스마트가 뽑혔고, 세컨드 팀에는 카와이 레너드, 뱀 아데바요, 브룩 로페즈, 패트릭 베벌리, 에릭 블레소가 뽑혔습니다. 미러키 벅스에서 3명이 뽑혔어요. JJ 레딕은 본인 트위터에 이 리스트에서 주루 홀리데이가 빠진 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주루 홀리데이는 선수들 사이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리그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가드인데 팀 2개에 다 포함이 안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뽑혀야 하는 선수가 빠진 걸 스너비라고 하는데 데미안 릴라드도 레딕 말에 동의하면서 스너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주루 홀리데이가 이 리스트에서 빠진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미러키 벅스가 히트에게 패배했고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죠. 리그에서 15년을 뛴 마빈 윌리엄스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드래프트 2픽이었던 걸 생각하면 기대만큼 스타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15년 동안 롤플레이어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NBA에서 17년을 뛴 카일 코버는 가족이랑 상의를 하고 은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 후 많은 사람들은 야니스 안테토쿤보의 미래 거취가 궁금했는데요. 야니스는 본인이 트레이드를 요청할 거라는 루머를 부인했습니다. 트레이드 요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야니스는 이번 오프시즌에 벅스랑 슈퍼맥스를 계약할 수 있는데 벅스랑 재계약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벅스는 이번 오프시즌에 야니스가 슈퍼맥스를 계약하지 않더라도 아마도 트레이드를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니스는 어떤 팀은 선수의 건강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데 벅스는 그러지 않고 날 보호해줘서 고맙다. 5차전보다 내 건강을 생각해줬고 이거는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니스가 말한 이 어떤 팀이 작년에 케빈 듀란트를 다시 뛰게 놔둔 워리어스를 저격한 게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야니스 안테토쿤보를 영입하기 위해 트레이드 딜을 하고 싶다고 해요. 야니스는 현재 클리퍼스의 감독 닥 리버스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야니스가 플레이오프에서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이 MVP이면서 올해의 수비수 상을 받은 선수라 트레이드로 데리고 오려면 이 클리퍼스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내줘야 할 것 같은데 과연 트레이드가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트레이드를 해도 카와이 레너드는 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카와이랑 야니스인데 1, 2, 3쿼터 야니스 뛰고 4쿼터가 카와이 마무리하면 진짜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식서스가 크리스 폴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 폴이 식서스에서 뛰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미러키 벅스랑 뉴욕 니스도 이 크리스 폴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마이애미 히트는 벅스를 잡고 컨퍼런스 파이널로 올라갔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리포터가 지미 버틀러에게 너가 필라델피아 식서스에서 마이애미 히트로 갈 때 사람들은 너의 이적을 의심했는데 이제는 증명한 것 같은 기분이냐고 물어봤는데 버틀러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람들의 문제다. 사람들 본인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항상 할 말이 있다. 이게 맞긴 하다. 그런데 나는 항상 나와 내 팀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와 내 팀원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고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 안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틀러는 선수로서 훌륭하다는 거는 벌써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 리더로서도 좋다는 거를 이번 시즌에 증명해낸 것 같습니다. 휴스턴 로켓츠의 로버트 코빙턴이 코가 다행히 부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진탕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번 경기에서 못 나온 데니얼 하우스가 NBA 버블 규정을 어겨서 못 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NBA가 정황을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규정을 어긴 거면 이번 시리즈에 아예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루머로는 원래는 이 NBA 버블로 와이프나 여자친구만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이 둘이 아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것 같다고 합니다. 하우스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로켓츠 상대로 승리하면서
르브론 제임스는 데릭 피셔를 제치고 플레이오프 커리어 총 162승으로 NBA 역대 1등이 되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 감독으로 선임된 스티브 내시는 스티븐 A 스미스 ESPN 리포터에게 이건 백인 특권이다 라는 말을 들었었죠. 내시가 이거에 대해 얘기했는데 내가 백인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바뀌어야 할 게 많다. 하지만 내가 감독이 된 게 백인 특권에 맞는 예시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쉬는 본인이 거의 20년 동안 NBA 팀을 리드한 유니크한 커리어 때문에 바로 이렇게 NBA 감독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 대 보스턴 셀틱스였는데요. 랩터스가 2차 연장까지 가서 125대 122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진짜 재밌었죠? 닉 너스 감독이 전반에 박세웅원 작전을 많이 썼고 테이텀이 거기에 막혔습니다. 테이텀은 초반에 계속 못하다가 4쿼터하고 연장에서는 그래도 꽤 잘했어요. 테이텀은 오늘 29득점, 14리바운드, 9어시스트, 2스틸, 2블락, 3점 8개를 쏴서 4개를 넣었습니다. 턴오버 6개는 아쉬웠습니다. 저는 오늘 닉 너스 감독이 진짜 잘한 게 마크 가솔과 서지 이바카를 빼고 오지 애누노비를 센터로 쓴 거라고 생각해요. 애누노비를 5번에 놓고 다니엘 타이스를 상대하게 만들면서 완전 스몰볼로 갔습니다. 타이스는 애누노비가 센터로 오면서 기회는 많아졌지만 경기 전체적으로는 랩터스에게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닉 너스 감독의 아쉬웠던 점은 4쿼터 30초쯤 남겨놓고 타임아웃을 불렀는데 타임아웃 후 공격이 파스칼 시아캄이었어요. 시아캄은 오늘 경기 내내 안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동점이었고 0.9초 남겨놓은 상황에서 시아캄이 슛을 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서 뭐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카일 라우리가 진짜 잘했습니다. 역시 랩터스의 1옵션 같았고 완전 스타 선수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라우리는 오늘 53분 뛰고 33득점, 8리바운드, 6어시스트, 2스틸, 1블락, 야투율 60%, 3점 10개를 쏴서 6개를 넣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클러치 2점은 대단했어요. 셀틱스의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은 경기 시작 전에 카일 라우리는 올스타지만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닉 너스 감독은 감독이 여태까지 본 선수들 중에 카일 라우리가 가장 열심히 뛰는 선수라고 했어요. 오늘 랩터스의 노먼 파월도 벤치에서 나와서 잘했습니다. 23득점, 2리바운드, 1어시스트, 2스틸, 1블락을 했고 클러치 3점을 넣었습니다. 오늘 셀틱스에서는 마커스 스마트와 제일런 브라운이 잘했어요. 마커스 스마트는 23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3점도 6개나 넣었습니다. 경기 중간중간 선수들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은 오늘 31득점, 16리바운드, 2어시스트, 2스틸로 잘했고 오늘도 파스칼 시아캄을 잘 막았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은 경기 후에 닉 너스 감독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경기 4쿼터 마지막에 닉 너스 감독이 타이스 옆에 서 있었고 제이슨 테이텀이 닉 너스 감독한테 패스를 해서 턴오버를 했죠. 제일런 브라운은 성인이라면 본인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 감독이랑 코칭 스태프라면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다.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닉 너스 감독은 브라운의 이 코멘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경쟁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중계에서 다시 보여줄 때 ESPN 해설자로 있는 마크 잭슨도 닉 너스가 마치 셀틱스 선수처럼 서 있다. 이 포지션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셀틱스에서는 오늘 캔바 워커가 진짜 아쉬웠습니다. 워커는 오늘 52분 뛰어서 5득점 했고 야투 11개를 쏴서 2개 넣었고 3점도 6개를 쏴서 1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오늘 랩터스가 승리하면서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가 있는 마이애미 히트 선수들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 대 덴버 너겟츠였습니다. 클리퍼스가 96대 85로 승리했어요. 이 경기는 중간에 한번 너겟츠가 따라왔을 때 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클리퍼스가 계속 리드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오늘도 잘했습니다. 오늘 레너드는 30득점, 11리바운드, 9어시스트, 4스틸, 2블락을 기록했고 혼자서 팀 내 득점 1위, 리바운드 1위, 어시스트 1위, 스틸 1위, 블락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진짜 너무 잘해요. 못했던 2차전 빼고 나머지 3경기에서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식스맨인 몬트레즈 헤럴이 오늘 벤치에서 나와서 잘했습니다. 경기 18분 출전해서 15득점을 넣었어요. 너게츠에서는 니콜라 요키치가 잘했습니다.
요키치는 26득점, 11리바운드, 6어시스트, 1블락을 기록했어요. 수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공격은 확실히 잘해주는 선수입니다. 반대로 저멀 머레이는 오늘도 스타 같은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44분 뛰어서 18득점, 4리바운드, 7어시스트, 야투율 40%를 기록했고 턴오버도 4개를 기록했어요. 머레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게 이 머레이를 막는 선수가 패트릭 베볼리,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예요. 듣기만 해도 득점하기가 너무 힘들죠. 시리즈가 이제 3대1로 클리퍼스가 앞서가는데 과연 덴버 너게츠가 이 클리퍼스의 수비를 뚫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준비해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 run through the money, the pressure be calling. Left on my blessings, I feel like I'm falling. The birdie is back.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and progression is all that I wanted. The phone and affection, I summon and dub it. Cause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